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해서 체했나? 하고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보다 숨이 좀 차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 미리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그 신호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SOS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돕는 시니어 건강생활연구소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놓치면 정말 위험한 심장병 경고신호 7가지와 만약에 그런 증상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5분 안전 루틴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꼭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응급의학과와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말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증상이 다 심장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숨이 쉽게 차기 시작했어요. 시장 가서 장을 보는데도 예전보다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에 뭔가 압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숨쉬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죠. 아니면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하고 미루게 돼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미루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 중에도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심장병 경고 신호 7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호 1 운동 시 가슴 압박감.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운동할 때, 특히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느끼는 가슴 압박감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무거운 걸 가슴에 올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압박감이 움직일 때 생기고 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증이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팔이나 목, 턱까지 퍼져나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특히 이전에는 괜찮았던 활동인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절대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이런 협심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호 2 숨가쁨과 갑작스러운 피로. 두 번째는 평소에 하던 일도 숨이 차고 갑자기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기 시작한다든지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앉아서 쉬고 싶어진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은 우리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 온몸에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가슴 통증보다는 이런 숨가쁨과 피로감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놓치기 쉽죠.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신호 3 차가운 식은 땀과 메스꺼움. 세 번째 신호는 차가운 식은 땀과 메스꺼움이에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나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심장 문제인데도 마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으면서 온몸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체했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화기 증상과 함께 가슴 불편감이나 숨가쁨이 같이 온다면 절대 소화불량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체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고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신호 4. 왼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네 번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심장 문제로 인한 통증의 특징 중 하나가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부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왼쪽 팔, 턱, 등, 어깨 이런 부위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어깨가 결린다고 하시면서 파스를 붙이시는데 알고 보니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통증의 특징은 5분 이상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가 아프다고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킬 수 없고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불편하다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가슴 불편감과 함께 왼팔이나 턱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간다면 절대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신호 5.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맥박. 다섯 번째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심장박동을 갑자기 느끼게 되거나 맥박이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기면 맥박이 완전히 불규칙해져요. 이런 상태가 되면 심장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뇌졸중의 위험도 커져요. 그리고 이런 부정맥과 함께 어지러움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뇌에 피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면서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두근거리고 맥박이 이상하다 싶으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호 6. 야간 호흡 곤란과 부종. 여섯 번째는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누워서 자려고 하면 숨이 차서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앉아서 자야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폐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우면 더 숨이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것도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양쪽 다리가 다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어떤 분들은 신발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시거나 바지가 꽉 끼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부종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다리 부종은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숨가쁨과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신호 7. 운동 능력 저하.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최근 1, 2개월 사이에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한 블록도 못 걷겠다든지 언덕길에서 자꾸 쉬어야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절대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심장은 정말 대단한 기관이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심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예전만큼 못하게 되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단계 즉시 멈추고 앉기. 첫 번째,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특히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이 올 때는 절대 참고 견뎌보자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안전한 곳에 앉아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기대세요. 이때 완전히 눕지는 마시고요. 약간 상체를 세운 상태로 있는 게 호흡에 도움이 돼요. 2단계 119 신고. 두 번째, 119에 전화하세요. 이때 절대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19에 전화할 때는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3단계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세 번째, 만약에 평소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하지만 처방받지 않으신 분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4단계 아스피린 복용 주의사항. 네 번째, 아스피린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시면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9 구급상담원이나 의료진이 안내할 때만 복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임의로 드시지는 마세요. 5단계 증상 기록. 다섯 번째, 증상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통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다른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이런 걸 기록해 두시면 의료진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은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부터 하세요. 이제 평소에 할 수 있는 5분 안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이것만 해도 심장 건강을 체크하고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분은 혈압 측정이에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치만 메모장에 적어 두시면 돼요. 두 번째, 1분은 맥박 확인이에요. 손목에서 30초 동안 맥박을 세고 이를 곱하면 1분간 맥박수가 나와요. 이때 맥박이 규칙적인지 불규칙한지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1분은 증상 체크예요. 오늘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한 줄 정도로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네 번째, 1분은 약 복용 확인이에요.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체크하세요. 필요하면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1분은 걷기 테스트예요. 집 안에서 1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거고 숨이 차서 말이 끊어진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단 가슴 통증이 있으실 때는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5분씩만 투자해서 2주 정도 기록을 남겨두시면 본인의 상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4세 나연수님 경우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에 저린 느낌이 3일 동안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하고 넘기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반복되니까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해 보니까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에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계속 참으셨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9세 박영호님은 숨가쁨과 야간 기침 때문에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감기나 기관지염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신부전 초기 단계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염분 조절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걷기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2주 후에 많이 호전되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심장병은 경고신호 7가지로 미리 알려줍니다. 둘째, 증상이 생기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119 지시 따르기가 최우선이에요. 셋째, 매일 5분 루틴으로 기록하면 위험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게요. 운동이나 계단 오를 때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낀다, 통증이 팔, 턱 등으로 번진다,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이 동반된다, 맥박이 고르지 않거나 어지럽다, 최근 1, 2개월 사이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 꼭 공유하시고 저장해 두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